네, 시작하면 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 라이브 책읽지라의 찌라입니다. 네, 오늘도 장준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굉장히 장소가 좋아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저희 어제 조금 음향이 안 좋다는 소리들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북파인더 대표님께서 오늘의 장소와 이 장비들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편안한 환경에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지금 막 엄청 말을 더듬잖아요.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맨날 셀카 모드로 하다가 오늘처럼 좀 좋은 장비와 스피커로 하게 돼서 네, 떨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다들 네, 여러분 다들 잘 들어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풀꽃도 꽃이다의 두 번째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해요. 어제 들어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준호님 어떤 책이었나요? 되게 중학생이죠? 보통 나오는 학생들이요. 네. 그런 부모님, 특히 엄마와 갈등이 많은 것 같았어요. 공부라든지 뭐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그 주입식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는 어떤 부모님의 감정의 스트레스, 그 갈등들이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심했구나. 정말 저는 부끄럽지만 몰랐어요. 그런 것들이 깨알같이 잘 나와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중학생들이 주고 뭐 초등학생도 있고 뭐 고등학생도 있고 이런 청소년들이 겪는 그런 뭐 어려움 그리고 엄마 아빠의 생각 온도의 차이 이런 것들을 다양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담은 그런 옴니버스 식으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몇 친구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제가 몇 가지 퀴즈를 내볼게요. 첫 번째는 퀴즈의 상품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맞추신 분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쭉 있는데 가장 먼저 맞추신 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네, 준호님은 어떤 말이 듣기 싫으셨어요? 뭐 공부해라 아니에요? 항상? 공부해라는 말씀을 부모님이 하셨던 편이에요? 그게 뭐 하셨던 편이보다 워낙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이라 익숙한 뭐 숙제했냐 뭐 했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짜여진 틀이 있는데 그거를 했냐 계속 확인하는 그런 게 듣기 싫었죠. 예. 저도 물어봐 주세요. 네. 저는 의외로 좀 부모님이 공부해라는 소리를 잘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좀 그때 제가 듣기 싫었던 말은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시면 꼭 제 동생한테는 너 오늘 공부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한테는 설거지했어? 청소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맞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또 왜 나는 여자라서 공부 말고 먼저 이렇게 집안일을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하고 많이 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말들을 올려주셨는지 볼까요? 감귤님이 시험 어떻게 봤니? 게임 좀 그만해. 게임 좀 그만해 와닿는 것 같아요. 맨날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한번 그럼 제가 그냥 쭉 소개를 해볼게요. 학생들이 듣기 싫은 말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 빨리 공부해. 공부는 언제 할 거냐? 겨우 이것밖에 못해? 멍청하게. 누구누구는 잘하는데 넌 왜 이 모양이냐? 그렇죠. 네, 비교하는 거. 넌 안 돼. 넌 못해.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럴 거면 왜 태어났니? 이 말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게. 네. 네가 뭘 알아? 아유 창피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어?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니? 이 말 엄청 심한데? 돼지 새끼처럼 살만 쪄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아니 그것밖에 못해? 아휴 꼴 보기 싫어. 남들 하는 것 좀 봐. 뭐 그따위를 할 거면 다 집어치워. 네,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거고요. 네, 영철님 너 커서 뭐 될래? 뭐 이 말도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들 비슷하게 맞춰주셔서 정답자는 제가 나중에 따로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이라기보다는 올려주신 분들 중에 뽑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어떤 말이 듣고 싶으셨던 것 같으세요, 주무님?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뭐 잘 봤니 못 봤니 이런 것보다 그냥 수고했다, 고생 많았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말이 들었을 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찌라님은 어때요? 저 지금 사실 이거 생각 안 해봤었는데 어떨 때 좋았냐면 저희 부모님이 근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칭찬해주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경상도 강원도 분들이시라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친척들한테 아유 우리 가희는 그냥 알아서 잘한다. 예, 맡겨놓으면 그냥 뭐 걱정은 안 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꼭 저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 알잖아요. 애들도 다 알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은 아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것 중에 재밌었던 거는 김덕규님 책상 위에 용돈 올려놨다. 그리고 넌 할 수 있어. 고생했어. 잘했어요. 아들 잘했어. 수고했어. 괜찮다, 괜찮다. 우리 아들 최고. 이런 의견들을 올려주셨어요. 되게 굉장히 학생들이 대답한 거랑 비슷한데요. 학생들이 대답한 거는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어. 잘했어. 열심히 하는구나. 괜찮아, 괜찮아. 사랑해. 푹 쉬어. 그 정도면 충분해. 자, 용돈 받아. 좀 놀아라.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네 맘대로 해. 아니 괜찮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저 이거 되게 와닿았어요. 아니야 걱정 마. 아빠도 네 나이 때 그런 실수를 했어.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제가 끝나고 따로 메시지를 드려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가출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동유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동유에게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동유 동생 초등학교 4학년 솔비가 있어요. 솔비가 며칠째 학교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봤더니 솔비네 오빠 동유가 집을 나가서 엄마 아빠가 며칠 동안 일도 그만두고 막 동유를 찾아다니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가출을? 네네. 그래서 솔비도 이제 집을 지키고 오빠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 담임 선생님인 이소정 선생님이 나서서 우리 동유의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동유가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동유와 그리고 동유가 사실은 만화가가 되고 싶으니까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 선생님의 집을 찾아가고 거기에 있는 문화생 아저씨와의 대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엄마는 그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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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쳐대고 근데 넌 공부에 별 관심도 없고 만화가가 되고 싶은 생각뿐이라 엄마의 그 공부 타령이 점점 지긋지긋하고 넌덜머리 나고 치 떨려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자 가출을 하시게 된 거지. 안 그래? 아니 어쩜 그렇게 딱 알아맞히세요? 꼭 귀신같이. 그게 뻔하잖냐. 가출하는 애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 이유 태반이 공부 때문이라고 소문이 나 있잖니. 그나저나 널 여기 안 받아줄 건 뻔한데 이제 어떡할래? 모르겠어요. 야 인마, 이 아저씨가 널 보면 뭘 생각하는지 아니? 저 옛날에 이 아저씨 꼴을 보고 있는 것 같네. 그래요? 아저씨도 저 같은 아이였다고요? 만화가고 되고 싶어 미쳐 있었던 것 같지만 너처럼 가출에 대해서는 문제아는 아니었다. 아니요. 아저씨 엄마는 아저씨가 만화가 되는 걸 이해하고 우리 엄마처럼 엄마가 좋아하는 것 억지로 되라고 몰아대면서 그저 공부하라고 사람 미치게 하지 않았겠죠. 글쎄, 만화가가 되는 걸 신통치 않게 생각하셨지만 엄마가 특별히 바라는 거 어떤 직업은 없었고 그때는 지금처럼 과외라는 이렇게 극성스럽지도 않았고 또 우리 집안이 과외를 할 만큼 잘 살지도 않았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긴 공부 적당히 하면서 만화 보고 만화 그리는 재미로 고등학교를 보내고 우물쭈물 대학 마치고 나서 이 길로 돌아섰지. 아저씨가 부러워요. 야, 이 아저씨가 부러우면 이 아저씨가 했던 대로 따라서 해. 아저씨대로? 어떻게 해요? 방금 말했잖아. 적당하게 공부하면서 일단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라고 하고 있잖냐. 고등학교, 대학 괜히 다니는 거 아니야. 그 기간 동안에 만화에 대해서 계속 많이 생각하고 세상 경험도 많이 쌓고 책도 고루고루 읽어 지식도 넓히고 상상력도 자꾸 키우고 이 세상 온갖 것 못 그리는 게 없어요. 못 그리는 게 없게 매일 연습하고 그게 다 좋은 만화가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야. 그 과정이 없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문화생이 되어 자기만의 개성 있는 독특한 만화가가 되지 못하고 그저 손재주만 있는 그런 기술자로 끝나고 말아. 그건 끔찍한 비극이지. 내 말 이해가 되니? 네, 알겠어요. 근데 저는 엄마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이야, 이번엔 내가 가출한 것을 계기로 엄마가 달라지지 않을까? 엄마는 널 찾으려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니에요. 공부 안 해 꼴 보기 싫은 제가 없어져서 이제 엄마는 속이 시원할 거예요. 차라리 나가 죽어라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럼 나하고 한 가지 내기를 할까? 내기요? 여동생한테 전화해봐.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거 알아봐서 뭐 하게요? 엄마가 널 애타게 찾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이요? 이번에 혼인한 엄마에게 내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은 엄마 생각을 바꿀 계기가 되거든. 엄마 절대로 생각 안 바꿔요. 틀림없이 그럼 넌 승리자가 되어 기가에 아까 이 아저씨가 말한 대로 적당히 공부하며 대학까지 졸업한 다음 만화가의 길을 시작하는 거야. 아저씨는 생김새 그대로 되게 순진하시네요. 우리 엄마는 생각을 바꿨다고 해놓고는 얼마 안 가 그걸 확 뒤집을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대수냐. 그럼 그때 너도 팍 가출해버리면 간단하잖아. 근데 아저씨, 우리 엄마를 꼼짝 못하게 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이 작가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시고 만화가로서 앞날을 촉망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글 한 장 써주시면 우리 엄마 꼼짝 못 하실 텐데. 야 임마, 너 그렇게 그림에 자신 있으면 이 아저씨 앞에서 그림 당장 한번 그려봐. 그건 싫은데요. 싫어? 왜? 아저씨가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되게 웃기네. 그래, 그건 그럴 수 있다 치고 너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너도 이 선생님처럼 폼나게 출세해야 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건 알긴 하니? 전 어린애가 아니에요. 가출하셔서 여기까지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다 알아요. 그치만 저는 꼭 성공할 거예요. 아이고 어련하시겠어요. 가출하셔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이니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지만 중2짜리 내가 처음이다. 참 기가 막혀서. 그래, 니네 엄마는 속을 썩일지 몰라도 뭐든 그렇게 좋아서 미칠 수 있는 게 행복한 사람이다. 선생님 오시면 내 장례 보증서 쉽게 쓰시도록 나도 좀 거들어주마. 아저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유는 선생님한테 그 장래 보증서, 이 아이는 정말 뭐 소질이 있다, 이런 보증서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으로 계속 집에 안 들어가고 이제 버티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 동유 동생인 솔비의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 동유를 만나러 오게 됩니다. 네, 이소정 선생님이시고요. 그래, 내가 동유로구나. 며칠 사이에 고생한 표가 나네. 이런 고생 일찍 해보면 그만큼 빨리 철드는 거니까 이런 경험을 인생 연습이라 이름을 붙이면 괜찮겠지. 그래, 내가 여기 나온 건 다른 게 아니고 동유 내 엄마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야. 내 엄마하고 나하고 단단히 약속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말이야, 내가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생각을 깨끗이 버리고 내 뜻대로 내 진로를 정하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유 너는 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야. 내 생각은 어때? 네, 알겠어요, 선생님. 그런데 며칠만 더 여유를 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네, 아주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좀 알면 안 될까? 선생은 학생의 고민을 다 알도록 노력해야 하고 학생이 털어놓는 모든 고민이나 문제들은 영원히 비밀에 붙인다.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죄송해요. 선생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 그럼 말 안 해도 돼. 그게 오래 걸리니?
아니에요. 앞으로 5일 정도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네. 제가 사실은 좀 짧게 표시를 했지만 소정 선생님이 와서 동유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입장을 공감해주세요. 그러면서 동유가 5일 정도 더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그동안 사실 동유는 밖에서 고생하고 배를 굶으면서 막 그렇게 지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5일 만에 아니다. 매일 그 선생님의 집을, 작가 선생님을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어허, 또 왔네. 힘들게 뭐하러 날마다 와. 선생님 오신 날 맞춰서 오면 됐지. 아니에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넌 참 희한한 녀석이다. 어린 게 어찌 그리 한마음이냐. 뭐가 되긴 될 놈이다. 선생님은 예정대로 오시나요? 그럼 언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오시는 그날로 뵙고 싶은 거지? 아저씨, 엄마가 기다리기도 하고 학교도 너무 오래 결석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좀 빨리 뵙게 해주세요. 네? 얌마, 넌 너 급한 거밖에 생각 안 해. 선생님은 다급하고 중요한 일 산더미로 쌓였지. 몸은 피곤하시고 한데 너 같은 아무 필요도 없는 꼬맹이를 뭐하러 급하게 만나시려 하겠니. 예, 결석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우선 집에 들어가서 학교부터 다니고 있어. 그럼 이 아저씨가 최대한 힘써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연락할 테니까. 아니요. 선생님 보증서 안 받아서는 집에 안 들어가요. 하, 그놈 참 예사가 아니라니까. 알았어, 일단 기다려. 이렇게 동유는 선생님 집에 매일 찾아가면서 이 문화생 아저씨를 괴롭히게 되는데요. 드디어 선생님이 지금 다음 책의 취재차 아프리카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선생님이 돌아오신 뒤 며칠 뒤입니다. 얌마, 드디어 선생님 허락하셨다. 내일 오전 11시. 아니 벌써요? 이놈아, 선생님이 너한테 감동하셔서 이렇게 빨라진 거야. 내가 매일 나무 아래서 그림 그리고 있는 것을 선생님께서 먼발치로 지켜보신 거야. 그래서 감동 잡수셨다 그거다. 고마워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다 아저씨가 도와주신 덕이에요. 아니다. 너희 지독한 성의가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동유야, 너 알지? 내일 긴장하지 말고 땅바닥에 그릴 때 그 기분 그대로 그리면 되는 거야. 선생님 전혀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네, 그래서 동유는 드디어 다음날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제 영특하게 보신 선생님이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봐라 이러면서 1시간 동안 동유가 열심히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선생님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래, 내가 원하는 장례 보증서 당장 써주지. 집에 돌아가면 엄마 아빠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드리고 또 가출해서 속 썩여드리면 안 돼. 엄마가 다 너 잘 되길 바라 그러시는 거니까. 그동안 배고라서 그런지 몸이 너무 말랐구나. 집에 돌아가면 잘 먹도록 해라. 건강하지 않으면 좋은 만화도 그릴 수 없으니까. 네, 이렇게 선생님의 뭐랄까? 허가를 득해서 이제 다시 집으로 가출 청소년 동유는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나중에 이소정 선생님의 회고로는 이제 동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다 이거예요. 한 해에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경찰서에 신고된 건만 2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안 된 것까지 합하면 그 수가 얼마가 될지 굉장히 더 많을 거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가출의 대부분의 원인은 성적 때문에 벌어진 엄마와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가출 사건이 얼마나 잘 해결됐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는데 2가지 사실이 확인되고 있대요. 가출자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많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상층 가정의 11.4%, 중간층이 9%, 하층이 12.3%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아이들 모두 다 각자의 힘듦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집을 나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동유처럼 사실 집 잘 해결돼서 집에 들어오고 또 엄마가 동유의 꿈을 응원해 줄 수 있다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그렇죠. 많을 것 같아요.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들어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혜리님이 장례 보증서 받고 집에 돌아가는 동유가 정말 기특했다고 하셨는데 그쵸. 근데 사실 이렇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더 대부분 아닐까요? 네, PC방에서 막 있다가 나쁜 일도 막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친구를 만나볼게요. 두 번째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는 병서의 이야기입니다.
병서 같은 경우는 집안이 조금 형편이 어려워서 알바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바를 하게 되는데 이 병서가 겪는 어려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있잖아요, 선생님. 제 돈 좀 받아주세요. 어떤 나쁜 인간이 우리 병서 돈을 빼내먹으려고 하는 거지? 자세히 얘기해봐. 있잖아요. 제가 지난 여름방학에 수입을 좀 더 많이 올리려고 월미도로 원정 알바를 뛰었거든요. 잠깐. 월미도라고? 예, 인천이요. 거긴 유원지라 여름 한철에는 일자리도 흔하고 시급도 좋거든요. 그 식당은 규모도 컸고 사장님도 아주 화끈했어요. 화끈해? 어떻게? 다른 업주들이 되게 쓰기 싫어하는 근로계약서도 딱 써주고 시급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이 쳐져서 아주 기분 좋게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계약할 때 밤 10시까지 근무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철 만난 유원지라 날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어서 밤 10시가 돼도 문을 못 닫고 술을 팔아야 하는 술집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일손이 딸리는데 그냥 퇴근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날마다 새벽 1~2시까지 일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켰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느 날 어떤 남자 선생님이 이렇게 밤일을 하면 야근 수당과 초과 수당은 받느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그거 처음 들었거든요. 그냥 근로계약서를 쓰고 법정 최저임금만 시급으로 받으면 알바 제대로 하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 말이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를 하면 원래 받기로 한 시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으니 꼭 계산해서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루 평균 4시간씩을 더 일했거든요. 근데 사장은 안면 싹 바꾸고 오리발을 내민 거예요. 허허. 그 사장님께서 안면 싹 바꾸고 오리발을 내민다. 돈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면서 일한 사람, 보수는 제대로 계산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도 어린 학생을 부려먹고. 보수를 제대로 계산해 달래니까 그 사장님은 뭐래? 완전 배짱이에요. 그래? 너 뭐랬어? 그래 좋다. 당장 신고하겠다. 큰 소리 꽝 때렸죠. 당장 신고해. 어떻게? 쌤이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쌤한테 그 자기가 방학 동안에 알바한 이야기를 터놓은 이제 뭐죠? 동유가 아니지. 병서는 이제 같이 다시 선생님하고 월미도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어제도 등장했던 프로 상담러 강교민 쌤이 이번에도 활약을 하시는데요. 자, 이제 월미도로 가가지고 악덕업주 사장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니, 제3자가 왜 나서고 그럽니까? 사장님께서 제3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 틀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에게 선생이란 부모와 똑같은 보호자의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구출해야 하는 법적, 도의적 책임과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 저는 지금 우리 윤병서 군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 온 것입니다. 야, 너 내가 법이 정한 시급 6,030원보다 더 많이 7,000원씩 쳐줬어? 안 쳐줬어? 그걸 아는 놈이 은혜를 원수로 갚아? 요런 의리 반푼어치도 없는 놈아. 저걸 팍 그냥. 사장님, 다시 한번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감정 내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예를 갖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임금 지급을 안 한 것은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나 그건 본의 아니게 사장님을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조치를 하기 전에 일단 만나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 말씀대로 인간적 의리를 지켜서 이렇게 온 겁니다. 사장님께서 법으로 하라고 떠밀고 대고 있으니 우리는 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학생 보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장 선생님의 이름으로 사장님을 고발할 것이며 저는 오늘 사장님께서 하신 언행을 그대로 적어 고발장에 첨부할 것입니다. 그럼 사장님은 단순한 임금체불만이 아니라 악덕 기업인으로 판명되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거기다가 학생의 임금체불일 경우 노동청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100% 처리해주기 때문에 우린 차례 잘 됐습니다. 병서야, 그냥 가자. 아니 선생님,
제가 성질이 좀, 그 빌어먹을 성질이 급해서 그만. 법으로 해봤자 서로 그렇고, 말로 해서, 말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앉으시죠. 예, 선생님? 앉으시죠. 사장님도 바쁘신데 본론만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청소년들이 알바할 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10가지입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여기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원래 받기로 한 시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윤구는 사장님과 밤 10시까지 8시간 근무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많아 매 새벽 2시까지 하루 4시간 일을 더 했습니다. 그건 바로 여기 적힌 연장 근로에 대한 근로에 해당함과 동시에 그 뒤에 적힌 야간 근로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 가지를 각각 계산해서 합한 액수를 사장님은 윤군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2배로 계산해서요. 아니 무슨 그따위 계산법이 다 있어요? 그따위 빨갱이 계산법이. 사장님, 5분도 못 돼서 또 약속 어기시는 겁니까? 이건 제 맘대로 하는 계산이 아니라 노동청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계산법입니다. 사장님은 계속 약속을 어기시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 저는 그만 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우리의 성의를 무시하고 계속 화를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휴일 근로까지 다 계산해 넣어서 노동청에 고발하겠습니다. 윤군이 근무한 25일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일한 것을 따로 계산하겠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6째 조항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유급 휴일이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윤군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25일 동안 단 하루도 유급 휴일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다 계산해서 노동청에 고발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2가지만 계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계산했고 그 아래 저의 통장 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입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슈퍼맨 선생님이 출동해서 교민 선생님이 이제 해결을 해주시게 됩니다. 저희가 좀 오늘 발연기를 해가지고 발연기를 지적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과 이렇게 강교민 선생님이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되게 모범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해결되기 쉽지 않잖아요. 알바하는데 정말 휴일 근무, 뭐 야근, 그 다음에 뭐 추가 뭐 근로수당 뭐 이런 거 챙겨주는 업주분들 사실 거의 없죠. 근데 진짜 되게 그 교민쌤이 사이다처럼 등장해 주셨던 게 좀 멋있었던 것 같고요. 네, 100% 바로 처리를 해준다니까 네, 괜찮은데요? 네, 이 소설 속에서도 그 사장님이 다음 주 월요일에 정확하게 입금을 해주십니다. 그럼 사실 저는 여기에 아까 어떤 얘기, 알바하면 혼내던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라는 김덕규님 말도 되게 와닿았어요. 사실 담임 선생님들이 이런 것까지 쫓아가면서 해결해주기 어렵잖아요. 그냥 오히려 학생이 무슨 알바냐 라고 하기 쉬운데 학생들이 알바를 할 만큼이면 또 그만한 되게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강교민 선생님같이 그런 멋있는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되게 많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야기, 우리 어제 소개해드렸던 지원이 기억나세요? 예. 지원이 어떤 친구였죠? 자살하겠다고 유서 쓰고 자살 사이트에 네, 메일 자살 들어가고 사이트에 올려다가 네. 기억이 나네요. 네네. 그랬던 친구였는데 결국 엄마를 설득해서 대안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안학교에 조금 입학해서 지내던 뒤에 새로운 친구가 전화가 가서 이 친구에게 이 학교를 소개시켜주는 장면인데요. 그 대안학교가 참 정말 좋구나,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목이었는데 그 부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와, 나 유지원이야. 고마워, 나 원명준이야. 긴장하지 말고 마음 푹 나. 여기 애들은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정말 다 좋아. 나도 여기 온 지 몇 달 안 돼. 공부밖에 모르는 엄마한테 질려서 엄마 없는 이곳으로 오게 된 거야. 넌? 그랬구나.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똑같니? 나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어.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 저질렀을 거야. 여기가 좀 겁나긴 하지만
그래도 집 떠나니까 살 것 같아. 응, 여기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자유롭게 하고 이 공기 좋은 자연 속에서 신나게 놀면서 구경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너도 며칠만 있어보면 확실히 느낄 수 있으니까 부러워할 거 없어. 야, 선생님들 오셨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을 시작하는데요. 수업 시간도 살짝 엿볼까요? 이제 선생님인 거죠?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세종대왕께서 만약 한글을 창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한 토론 수업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복잡하고 어려운 한문을 배우느라고 골 빠개지는 고생들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즉, 골이 빠개지는 것 같은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인품과 교양을 낮추는 것인 동시에 듣는 사람의 인격까지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문 공부하느라 애는 애대로 먹으면서 중국 사람들한테 아주 무시당했을 겁니다. 자기 글자도 없는 것들이라고 말입니다. 예, 그 지적 또한 아주 좋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체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소리를 해댈 수도 있습니다. 동북공정을 해서 우리의 고구려나 발해의 역사까지도 자기의 중국 역사라고 억지 소리를 해대는 것을 보십시오. 예, 아주 기발한 상상력입니다. 동북공정을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이 문제에 연결시켜 생각을 확대하는 것은 아주 창의적인 발상입니다. 네, 지금 이건 여러 학생들이 계속 의견을 내고 있는 건데요. 예. 네. 우리 한글이 없이 지금까지 한문을 써왔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독립국가라고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조공을 바쳤던 때처럼 속국 비슷한 취급을 당하는, 그러니까 뭐랄까 저 전부는 아니고 반쪽이나 그 반쪽이 식민지 같은 상태.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식민지 같은 취급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 당당한 독립국가로 폼잡게 해준 것이 한글이고, 그런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 위대한 업적에 우리는 두고두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최고의 논리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유지원 군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줍시다. 네. 자, 이렇게 대안학교는 선생님이 뭔가 교과서를 가지고 앞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토론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제 수업이 끝나고 다시 지원이와 명준이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이야,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구나. 일반 학교하고 완전 딴판이네. 느낌이 어떠냐? 와, 이거 완전 딴 세상이고 완전 대박이다. 이런 수업이라면 나도 공부할 마음 생기겠다. 쌤이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의견 발표하니까 머릿속에도 훨씬 잘 들어오고. 여기가 또 한 가지 좋은 건 말이야.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거야. 난 집에서는 읽고 싶은 책을 거의 다 못 읽었거든. 엄마가 절대 못 읽게 했어. 근데 여기서는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다 같이 독서를 권장해. 와, 도서관 갈 때 나 좀 데려가줘. 응, 알았어. 그리고 여기 식당에 나오는 채소는 거의 다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농사 지은 거야. 농사를 지어? 왜 그리 놀래? 농사는 농부만 짓는 건 줄 아냐?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재밌다고. 재밌어?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떠나서 학교 근방에 빈 땅이 많거든. 그 밭들을 반별로 나눠서 텃밭 농사를 짓는 거야. 그것도 엄연히 공부지. 공부? 응. 공부는 언제 하고 그럼 농사는 언제죠? 농사라는 게 날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방과 후에 잠깐씩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좀 더 많이 하고 하면 채소들이 쑥쑥 잘 자라. 그리고 저기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야. 공장? 응. 비누, 양초, 목공, 식초, 한지 이런 걸 만드는 교육장이야. 교육장? 그렇지. 대학 진학을 할 필요가 없이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에게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실습장. 그런 애들이 많아? 그럼 절반은 훨씬 더 되는 것 같아. 나를 포함해서. 너도 포함해서? 응. 나는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그저 막연하게 대학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여기 와서 대학을 접었어. 대학을 안 가고도 살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와, 너 정말 좀 어른 같다. 어떻게 그렇게 딱딱 정할 수가 있어? 그거 너도 여기서 몇 달만 살면서 네 인생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마음에 드는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하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아무 걱정하지 말어. 여긴 이상한 곳이야.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거든. 대박.
여기는 하여튼 딴 세상이야. 네, 이렇게 해서 대안학교에 가서 행복한 우리 누구죠? 지원이와 그리고 명준이의 이야기로 대안학교를 살짝 엿봤습니다. 대안학교 굉장히 부럽지 않으세요? 실제로 이렇게 대화에 나오는 내용들이 네.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저 주변에 대안학교 나왔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실제로 이렇게 혼자 사고할 수 있는 정말 지금 우리 그 일반 고등학교는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대안학교 나온 친구들은 실제로 마을 하나에 이제 빈집을 개조해서 같이 살면서 뭐 작가나 이런 하는 친구들이 살기도 하고 그 마을에서 뭐 축제도 벌이고 그리고 또 주조 같은 걸 배워서 그 마을의 이름을 딴 술도 만들고 이러면서 굉장히 사실 창의적이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안학교 교육이 사실은 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오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옆에 남자분 앞으로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대안학교에 관해서 또 좋은 의견들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또 제이스님은 부모가 아닌 한 발 떨어진 인간으로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준호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걸 느끼셨어요? 이 책을 보고? 저는 이제 계속 대사를 읽었잖아요. 네. 하나를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자꾸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몰랐던 평소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진짜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거면은 아이들이 참 많이 힘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뭔가 해결책이 있구나.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내가 해결해낼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걸 학생들이 막 찾아서 사실 어린애 하기 힘들잖아요. 부모님이 좀 더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좀 더 아이들에게 진짜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뭐 점점 더 기회가 많아지겠죠.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저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저 되게 생각이 많은 애였거든요. 사춘기가 엄청 혹독한 애였는데 그거를 탁 터놓고 말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혼자 생각하고 뭐 물론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 내 내면의 깊은 그 응어리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막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줄 어른들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만나서 말을 해줄 수 있는 너 괜찮아 잘하고 있고 즐겁게 하면 돼 그러면 너가 행복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같이 많이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풀꽃도 꽃이다를 소개해봤습니다. 굉장히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은 책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연휴 중에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준호님 연휴 중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고 또 내일 화요일인데 네, 평일 다시 출근을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빨좀